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55강이고요. 포인터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메모리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메모리 번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제가. 예제라 그래야 되나? 이 PPT가. 그게 지난 시간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리 번지를 조금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번지를 보는 부분만 추가하는 형태로 조금 따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라면은 이 프로그램을 먼저 하려고 했었어요. 메모리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부분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런 예제를 만들다 보니 원래는 그래서 예제도 보면 뒤에 이제 이너폼 위주로 이렇게 예제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더 예제에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 쪽이. 그래서 이제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를 먼저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를 하면서 메모리 번지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이거를 적용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억지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음, 뭐 엄청 도움된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할 생각은 크게 없고요. 간단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곁다리로 오는 내용이랑 기존의 C라든지 C++이라든지에서 C샵으로 변환되면서 어떻게 변환되고 있는지 뭐 이런 흐름 같은 거는 조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은 어떤 식이냐면 기존에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 적어놓은 오리진 데이터를 뿌리고 그거를 뭐 이퀄로 해서 넣든 아니면은 얕은 복사를 하든 깊은 복사를 하든 진행을 해서 카피된 데이터와 오리지널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실제로 메모리 번지 값을 가지고 와서 메모리 번지 값이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조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 그런 거에서 이제 보면은 이퀄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값은 다르더라도 값은 다른 게 아니라 값이 똑같더라도 메모리 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물론 값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예제를 했을 때 이퀄로 했을 때는 똑같이 들어갔었고요. 똑같이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뭐 값을 바꾸더라도 참조 영역이기 때문에 뭐 똑같아진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거는 값을 하나 잘못 넣었네요. 에러가 떴구나.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쉘로우 카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리진 영역으로 값을 넣었을 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여기 있었고 이거는 B고 1, 뭐 2, 204, 뭐 이런 식으로 딱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오리지널 데이터 이게 처음에 했던 데이터지만 실제로 이제 오리지널 변수가 갖고 있는 값도 같이 바뀌었다. 참조로 이퀄로 넣었기 때문에 참조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같이 바꿨다. 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메모리 번지가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쪽은 메모리 번지가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뭐 만약에 값을 좀 다른 걸 넣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쉘로 카피를 했을 경우에 보면 뒤에 거 두 개는 이 보면은 어레이 형태로 돼 있는 거나 아니면은 클래스 형태로 돼 있는 거는 값이 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두 개는 값이 바뀌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실제 메모리 번지도 앞에 거 두 개는 번지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는 똑같은 번지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참조 번지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 번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카피를 했을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값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뭐다 바꿔도 되겠죠? 다 바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다 바꿨을 때 값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메모리 번지가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짝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번지도 전부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값도 틀리고 번지도 틀린데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도 똑같아져요. 내용이. 만약에 이퀄로 해서 값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럼 같은 번지를 쓸 거고, 쉘로우 카피로 해서 똑같은 영역을 카피를 한다고 쳤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쪽 두 개는 값이 계속 변경되는 걸 알고 있어요. 메모리 번지를 새로 할당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번지를 계속 바꿔서 할당하고 있고요. 딥카피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4개가 다겠죠. 값은 똑같지만 번지를 새로 할당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새로운 메모리 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다가 값을 넣어서 새롭게 값을 복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이론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 요 엔드 연산자인데,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번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인데 일단은 만들면서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거를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저 컨트롤을 하나 따야 되니까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까 뭐라고 땄었죠? UC 어드레스, UC 메모리 어드레스 이렇게 딸게요. 네. 제가 이거를 거의 그냥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계속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도 실제로 준비한 거 자체는 굉장히 빨리 했었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네요. 시간이 안 나서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도 약간 어린이날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약간 딴 데가 있다. 근데 어린이날이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 지금이 아니면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땡겨서 하고 있는데, 원래 주말에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네요. 시간이. 원래 이것도 준비는 되게 빨리 했었어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다라고,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해놨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메모리 번지가 7자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찍어 넣어볼게요. 현재 8개 정도 넣고 이 다음 거는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다음 거는 약간 준비를 못한 상황이고, 색상이나 이런 거는 임의로 넣겠습니다. 이걸 당겨서 넣을까?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넣으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 텍스트 박스에 값 3개만 들어가면 돼요. 뭐 명칭을 알아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 네임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번지 찍어줄 영역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밸류 찍어줄 영역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얘는 좀 파란색으로 넣을까? 네, 넣고 싶은 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유저 컨트롤 사이즈만 조금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명칭만 따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냥 만들었어요. 원래라면은 이것도 올려놓는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저 컨트롤을 하나 만들었고요. 유저 컨트롤을 만들었고, 이 컨트롤에는 들어갈 게 몇 개 없습니다. 코드에 보시면 들어갈 만한 게 밸류 값을 넣었을 때 받아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면 예전에 C 같은 경우는 따옴표나 이렇게 쌍따옴표를 했을 때 하나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두 개 들어가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버전업 되면서 계속 뭔가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 코드 뭐 이런 걸 해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좀 많이 추가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확실히 개발이 편해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딱 찍었을 때 쌍따옴표 찍히는 거를 쌍따옴표 두 개 찍히는 거를 약간 자바스크립트 할 때 좀 봤는데 안 익숙하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 두 개가 찍히니까 되게 불편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쓰다 보니까 편해져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쓰는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C 쪽은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그냥 언어 쓸 때나 쌍따옴표가 계속 찍혀서 조금 두 번씩 계속 찍혀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찍을 때 좀 찍히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조금 걸러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캡슐화를 좀 시켰습니다. 캡슐화를 시켰고요. 그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셋할 때 외부에서 던질 거니까 셋할 때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게요. 네. A만 이렇게 찍더라. 스트링 형태로 다 받을 거예요. 값 자체도 그래서 다 스트링으로 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맞는 라벨만 받아서 들어오는 값들을 밸류로 들어오는 값들을 변수에도 할당해 놓고요. 뭐 get을 할 생각은 없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라벨에도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꿀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 컨트롤을 만들었어요. 정말 간단한 유저 컨트롤이죠. 네, 유저 컨트롤 만들었고요. 이제 이 유저 컨트롤 가지고 또 화면을 조금 꾸미면 되겠죠. 여기다 뿌리기만 할 거기 때문에 뭐 되게 복잡하게 내용이 들어갈 거는 없고요. 이번 시간 자체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요. 많은 내용도 아니에요. 유저 컨트롤을 여기다 당겨서 이렇게 밀어 넣겠습니다. 생각보다 4줄밖에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쭉 내릴게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내리고요. 이거를 정렬을 하실 때 그냥 내리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저는 PPT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뭐 정렬을 해놓는 편인데 C나 뭐 이런 개발 툴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컨트롤 눌러서 땡기면 복사됩니다. 일단 이름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땄죠, 지금. 네, 그래서 명칭이나 뭐 화면 구성은 기존에 요 부분 보셔도 되고요. 오리진 어드레스, 뭐 카피 어드레스 이런 거 막 쓰셔가지고 똑같이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일부러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막 되게 빡빡하게 적힌 화면 구성을 빡빡하게 그려놓진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거는 뭐였더라? UC ORG였나? ORG. 네. ORG랑 카피. 저도 이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보는 게 아니라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다시 봐야 돼요. 두 번씩, 세 번씩 막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이 예제 샘플 기본적인 가이드를 만들고 샘플을 다듬고 뭐 그런 작업을 좀 하는데 가이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샘플을 다듬은 거는 어제 다듬었고 어저께 제가 기존에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정신이 없어서 손을 좀 못 대고 있다가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고 손을 댔는데 다시 다른 데를 가야 돼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면은 다 구성을 했어요. 화면 다 구성을 했고요.
요거까지는 그대로 다 태우면 좋을 것 같고요. 태우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그대로 저기 번지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번지에다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메모리 번지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은 어떤 식이냐면, 힌트에서 별을 딱 찍으면 샘플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달러 엔드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고 오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뭔가 에러가 막 뜹니다. 자, 이거 뭐 할 때 쓰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 and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피연산자의 주소를 반환하는 겁니다. 값에 대한 이 변수에 대한 주소 값을 반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값.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 번지면 그냥 반환을 할 수 있고요. 참조 번지일 경우에는 픽스드로 고정을 시킨 후에 고정 주소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떠요. 그냥 고정되지 않은 주소기 때문에 픽스문의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4를 해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얘는 버퍼 얘기가 달라졌죠. 고정되지 않은 크기 고정 버퍼는 포인터와 고정되지 않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관련 얘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참조 영역일 때는 요런 에러가 뜹니다.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고 반환을 하세요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소 번지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구현을 해놨고요. 주소 번지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포인터 간접 참조 연산자를 쓸 거예요. 피연산자가 포인터일 경우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갖고 옵니다. 자, 이제 포인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C 계열이나 C++ 계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첫 번째로 포기하는 부분이 포인터라고 얘기가 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하는 요즘에 하는 친구들은 C를 하지를 않죠. C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없습니다, 요새는. 요새는 없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포인터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PPT에서 이 화살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값을 가리진 않고 이 메모리 번지를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꼭 찍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C 하는 것도 아니고 C++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포인터라는 녀석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거를 왜 썼어야 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가비지 컬렉터라는 녀석이 나오기 전 부분일 경우에는 메모리를 개발자가 관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메모리 번지가 쫙 있어요. 메모리 번지가 쫙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쓰려고 메모리에다가 여기다 값을 막 적고 이 메모리 번지를 할당을 했죠. 그리고 포인트로 막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인 그냥 이제 펑션 안에서 쓰는 변수 같은 경우는 펑션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쓸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없애줘야 돼요. 아니면은 메모리가 계속 쌓여있겠죠. 왜냐면 다음번에 할 때는 딴 데다 할당하고 다음번에 할 때는 또 딴 데다 할당하고 막 이러고 또 딴 놈을 가리키고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메모리 리소스 해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특히나 컴퓨터가 되게 성능이 좋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죠. 프로그램이 엄청 부담이 많이 되죠. 돌면 돌수록 부하가 막 쌓이고 우리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올라가죠. 이게 메모리 해제를 잘못할 경우. 하지만 가비지라는 놈이 나오고 이 놈이 자동으로 뭔가를 관리해 준대요. 리소스를 관리를 해준답니다. 막 그렇게만 배웠을 거예요. 대부분이. 리소스를 알아서 그냥 할당했다가 해제했다 한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펑션 안에서 뭔가 리소스 해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냥 알아서 CPU 열어놓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메모리
우리 작업 관리자 같은 거 열어가지고 상세 내용 보면은 메모리나 뭐 CPU 같은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요. 펑션을 다 쓰고 나면 알아서 해제를 한답니다. 얘가. 그게 뭘 하냐면 이 메모리 번지를 알아서 비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변수를 할당하면 그 빈데다가 다시 채워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메모리 번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메모리 번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보려고 하는데 가비지가 알아서 할당을 했다가 지웠다 했다 지웠다 할 거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소 영역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메모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럴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비지 영역을 건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시내 영역을 건드렸다. 막 이런 거죠. 너무 많이 갔나? 뭐 그냥 관리자의 영역을 건드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할 건데 왜 네가 내 영역을 침범하냐? 네가 뭔데? 막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에러를 막으려고, 그러니까는 포인터형 메모리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할당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픽스드를 시켜요. 픽스드 같은 경우는 가비지 이놈이 메모리 번지를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메모리 번지를 재배치하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가비지 너는 여기는 침범하지 말아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번지를 고정을 시켜놔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펑션이 끝나면 해제를 안 시킬 테니까. 요 펑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비지가 알아서 못 날리게 여기다 픽스드를 시키는 겁니다. 네, 픽스드라고 써주면 돼요. 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거는 그대로 안에다가 할당을 해줄 거예요. 할당을 해줄 거고요. 포인터니까 뭐 간단하게 P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이건 뭐냐? 픽스드 판넬 왜 들어갔지? 픽스드만 써주면 돼요. 자, 이 근데 픽스드가 제대로 안 써져요. 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 나오네. 예,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중괄호 표시 했는데 예, 뭐 일단은 왜 나왔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unsafe 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이 AND 연산자랑 포인터 간접 연산자, 요 놈 두 개가 짝이었잖아요. 근데 요 놈도 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고, 얘가 먼저 시작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unsafe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 같은 경우는 드디어 포인터 이거 계속 나옵니다. 포인터 작업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하지 않은 코드 블록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포인터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비 정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C샵에서는 막아놓은 건데 내가 억지로 쓰고 싶은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코드 블록 안에서 써라. 하지만 쓰려고 하면 일단은 정의를 해주는 건 네가 정의를 해주고 싶은 대로 정의를 해주고 싶은 대로 정의를 하고 또 쓰고 싶으면 빌드 속성에서 하나 더 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unsafe라는 놈을 보통 MSDN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기서도 쓸 수 있긴 합니다. 그 펑션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nsafe 안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이걸 써서 그랬구나 아까 에러가 이렇게 하면 픽스드 에러가 말이 나는 unsafe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여하튼 요 안으로 넣으면 에러가 안 납니다. 네, 요렇게 쓰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포인터, 뭐 참조, 그러니까 뭐 이런 어드레스 쪽 보고 싶고 메모리 영역에 대한 조금 더 딥한 부분을 보고 싶다 막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뭐였더라? 뭐 펑션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로컬롤인가? 뭐 그런 거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걔는 픽스하는 거랑. 여하튼 그 포인터 관련된 부분을 쓰려면 얘를 써야 되고 포인터를 보려고 하다 보니 메모리 번지를 고정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픽스드라는 속성을 쓴 거고요. 이 부분은 메모리 번지를 직접 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unsafe를 그냥 적으셨으면 에러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드 속성에 보시면 요거는 저는 해놔서 안 떴던 거고 요게 있어요. 안전하지 않는 코드. 이거를 꼭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 까다롭죠. 결국에는 뭐냐면 가비지가 다 해줄 테니까 니네들 메모리 번지를 보지 마 라는 내용입니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코드에서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한 10년 정도를 하면서 이거를 써본 적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unsafe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원래 이제 뭐 메모리 번지를 직접 구현을 해드리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MSDN 뒤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온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쭉 갈게요. 이제 설명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이거가 끝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예요. 설명도 다 했고요. 이거 가지고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어떻게 구현을 해줄 거냐? 아까 유저 컨트롤을 만들었잖아요. UC 뭐 오리진 값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네임은 첫 번째 거니까 이 부분은 int 값을 넣어주는 부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UC 오리진 1번에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영역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드레스 영역은 여기 포인터 영역 그대로 쓰면 되니까 롱 타입으로 해서 포인터 영역을 뿌려주면 되고요. 뿌려줄 건데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다 스트링 값으로 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C 오리진 1번에 밸류 값 뿌려줘야 되잖아요. 밸류 ALU 여기 있다. str 네, 밸류 값을 뿌려줄 건데 밸류 값 같은 경우는 별표 포인터 값을 포인터의 밸류 값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보면 네, 다 했네요. 이렇게 오리진 값을 뿌리고 여기다 뿌릴 때 이 밸류 값을 뿌리고 여기 어드레스 주소를 찍고 이거 뭐야 안 들어갔네. 어드레스 주소를 찍고 여기다 10을 찍고 네, 밸류 값이 안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고 str name 여기 있다. 네, 잘못 넣었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4개를 만들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인티저에 대한 값이었고 인트 값이었고 결국에 뭐 넣고 있냐면 이거 그대로 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넣고 있는 거예요. 넣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인티저 값이고 이게 캐릭터 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레이 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클래스 값이죠. 클래스 값이고 자 클래스 값에는 클래스 카피 org 클래스 i 밸류 값을 그대로 넣어주고 얘를 주소로 주고 포인트로 주고 그대로 넘기면 되고 이거는 클래스 ss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안에 내부 변수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레이에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기존에는 어레이를 다 뿌려줬지만 첫 번째 것만 조금 여기 예제를 보면 첫 번째 것만 넣기 때문에 첫 번째 거에 대한 어레이 값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기존 예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존 거를 조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요건 캐릭터 부분이고요. 캐릭터 값이기 때문에 캐릭터 포인터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스트링이나 이런 걸 안 준 거는 포인터에 스트링 값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캐릭터로 다 분해해서 할당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뺐고요. 캐릭터로만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이거. 아마 지난번 예제 때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를 안 바꿨네요. 자, 4개를 만들었죠? 어머. 네, 4번, 4번, 4번. 자, 이쯤 했으면 이제 감이 오죠. 똑같은 거 하나 더 복사해서 옆에다가 카피본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카피본을 넣어주면 끝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이거 조금 구분 안 가니까 요거는 한 번 더 감싸가지고 넣어놓을게요. 네. 이거를 안 쓰니까 얘네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엔드. 요즘에는 거의 뭐 자바 쪽이나 자바 스크립트 쪽을 계속 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는데. 걔 보면은 이전 예제는 카피본을 먼저 넣었는데 이미 다 적혀져 있는 거를 넣기 때문에 카피본이 먼저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꼭. 뭐 어차피 있는 거 쓰는 거니까 순서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이 org 부분만 바꿔주면 되고요. 가지고 오는 데이터 부분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도 org가 아니고 copy라고 해서 넣었었죠.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요. 뭐 항상 버그는 나오니까 버그는 잡으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버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제도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예제는 아니었고요. 그 만드는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화면 어디 갔습니까? 화면 여기 있네. 약간 주절주절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까랑 똑같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안 바꿨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거 찾으면 되죠. 물론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너무 내가 완벽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힘들어지고요. 해놓고 잡으면 되죠. 네. 대신에 이제 못 찾는 건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안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면은 할당을 했는데 눌려도 안 바뀌죠. 아까 픽스드랑 막 메모리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할당할 때만 새로 할당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예, 요 놈만 계속 바뀌죠. 딥카피 같은 경우는 이쪽만 계속 바뀌죠. 네, 할당해 놓은 메모리는 해제를 안 시킨 거죠, 이거. 보면. 네. 요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요 밸류 값 당연히 넣으면 바뀔 거고요. 새로 할당을 하니까. 이 번지수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앞쪽에서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들, 뭐, 제목을 이거를 할지 말지는 조금 고민인데, 딱히 뭔가, 넣을 만한 제목이 떠오르진 않아요. 포인터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메모리 어드레스를 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썼는데, 뭔가 더 그럴듯한 제목이, 떠오르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메모리 번지를 보는 부분도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어, 이 예제를 만들고 나니 이 부분이 더 설명하기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뒤로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를 섞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쭉 보시면 괜찮은 예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포인터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메모리 번지를 보는 부분도 당연히 구현을 할 일이 크게 없을 거고요. 진짜 억지로 구현을 한다면 구현을 하겠지만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개발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구현을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값들이 어떻게 주고받아지는지 내가 메모리 관리를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지만 안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약간 금융 투자자에게 내 돈을 맡겼지만
그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뭐 하는지는 조금 궁금하듯이 뭐 그런 느낌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또 어딘가를 갈 것 같기 때문에 갔다 와서든 아니면 거기 상황을 보고 준비가 가능하다면 빨리빨리 준비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또, 또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반응이 조금 알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많이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또 내키는 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